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놈이 커가면서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활만 쏘거든 말입니다. 서너 살 먹어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활을 쏘던 것이 나이 20살이 되도록 그 짓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쌀이나무로 활대를 만들고 삼껍질로 시위를 만들고 겨룹대로 살을 만들어 가지고 놀던 것이 차차 나이를 먹어 힘이 생기니까 참대로 활대를 만들고 명주 타래로 시위를 만들고 쇠로 활촉을 만들어서 밤낮 쏘는 겁니다. 나이 20살이 되도록 배운 거라고는 활 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글이라고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농사짓는 법도 못 배웠으니 그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 역정을 내지 않겠습니까?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 당장 나가거라. 나가서 정승 사위나 되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도 마라.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정승 사위나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꼴을 봐서는 정승 사위 아니라 정승내 종노릇도 못할 것 같으니 정신이나 차리거든 돌아오라는 뜻이지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은 그 말을 고지 듣고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으니 이제는 아버지 말대로 정승 사위가 되어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정말 정승 사위가 되러 가는 것이지 말입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 산길을 가게 됐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뿌웅 이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웅뿌웅 하고 우는 새도 다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한 마리 잡았습니다. 활 쏘는 놈이니까 길 떠날 때 다른 건 안 가지고 와도 활은 둘러매고 나왔거든 말입니다. 활을 쏘아서 뿌웅 새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고 다시 길을 가는데 한 걸음 떼놓을 때마다 제 몸에서 뿌웅뿌웅 하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걸음에 맞춰 뿌웅뿌웅 하니 참 기가 막히거든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러나 하고 온몸을 샅샅이 뒤졌더니 저고리 끝에 그놈이 뿌웅새 깃털이 하나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떼어내니까 걸음을 걸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깃털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것입니다. 참 이상도 하다 싶어서 그 깃털을 끈으로 잘 묶어서 활대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다른 산을 넘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비쭉비쭉하고 울면서 날아가더란 말입니다. 비쭉비쭉하고 우는 새도 다 있는 것입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놈도 활을 쏘아 잡았습니다. 구워 먹고 가는데 이번에는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비쭉비쭉하고 소리가 나거든 말입니다. 또 깃털이 묻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쭉 깃털도 활대에 묶어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새가 한라뽕 하고 날아가기에 그놈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구워 먹고 가는데 또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한라뽕 하겠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깃털이 내는 소리인 것입니다. 한라뽕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뿌웅새 깃털, 비쭉새 깃털, 한라뽕새 깃털을 가지고 가다 보니 서울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다 갔으니 정승 집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이정승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이 녀석이 그 정도면 자기가 장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승네 집에서 한 번 혼례를 치른 과부지만 금지옥렵 키운 딸인데 아무나 사위를 삼으려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총각은 무슨 생각인지 장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정승 집에를 턱 들어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쓸만한 놈이 왔다고 어서 대감께 여쭈어라. 하고 제법 하인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보니까 뭐 행색도 꾀죄죄한 떡거머리가 하나 와서 큰 소리를 치거든 말입니다. 시답잖은 놈이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활을 딱 겨누어서 하인들 중 힘께나 쓰는 걸로 보이는 놈의 상투 끝을 화살로 깨버렸습니다.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화살이 날아와서 상투를 꿰니까 질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이 다들 슬슬 꽁무니를 빼니까 이놈이 활개를 치며 들어갔습니다. 정승이 내다보니까 시골 놈이 하나 왔는데 활솜씨는 그만하면 쓸만하겠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정승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게냐? 여기가 어디인 줄 아느냐? 그러자 총각이 예를 갖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갈 데 없는 떠돌이 온데
대감댁에서 머슴이라도 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을 잘하느냐? 재주가 있어야지 내가 부릴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재주는 없으나 활은 그런대로 쏩니다. 만화님 사냥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승이 제 집에 두고 마당이나 쓸게 했습니다. 이놈이 그때부터 정승집 머슴이 되어서 마당이나 쓸다가 가끔 정승이 사냥을 나가면 따라가서 활이나 쏘며 지냈습니다. 정승집 머슴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승 사위 될 일만 남았는데 머슴 되기야 쉽지만은 사위 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망나니요. 상대는 서슬이 시퍼런 정승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이나 부지런히 쓸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정승 딸이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이놈이 옳다구나 하고 가마꾼 하나를 슬슬 구슬려서 제가 가마를 맸습니다. 가마를 메고 가다가 쉴 참에 정승 딸이 가마에서 내리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깃털 3개를 정승 딸 저고리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승 딸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뿌웅 비쭉 한라뽕하고 새소리가 진동을 한단 말입니다. 깜짝 놀라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뿌웅 비쭉 한라뽕 뿌웅 비쭉 한라뽕 하니 참 야단이 났습니다. 듣는 사람이 모두 우스워서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판인 것입니다. 정승딸은 그만 얼굴이 노래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딱 드러누워서 당최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아, 얌전한 정승 댁따님이 행차를 할 때마다 뿌웅 비쭉 한라뽕 뿌웅 비쭉 한라뽕 이러고 다닌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일이 이쯤 되니까 정승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 점쟁이 무당을 다 불러다가 약을 쓰고 침을 놓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느라고 조용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차도가 있을 리 있나. 제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 점쟁이 무당도 다 두 손 들고 내빼버리는 것이지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몸이 다는 건 정승이지 않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누구든지 우리 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 삼겠노라 하고 방을 내다 걸었단 말입니다. 총각놈이 그때를 기다려 정승을 뵙고는 하는 말이 대감마님 요새 무슨 일로 그리 상심하십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놈 너는 알 일이 아니야. 가서 하던 일이나 하거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승이 들어보니 지경이니만큼 머슴놈이라고 괄시할 일이 아니겠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전에 그런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이고 무당이고 다 낮아빠지는 판국에 머슴놈이 큰 소리를 치고 나서니 안 맡길 도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고치지 않고 다짐을 받아놓기를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치면 약속대로 사위 삼으시는 겁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명색 정승인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느냐? 어서 고치기나 해라. 그 대신 못 고치면 혼찌검이 날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놈이 정승 딸의 병을 고치는데 이것저것 살피고 진맥을 하는 척하다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한라뽕새 깃털 하나만 슬쩍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고쳐졌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뿌웅 비쭉 한라뽕 하던 것이 이제는 뿌웅 비쭉 소리만 나거든 말입니다. 뿌웅 비쭉 시르릉 비쭉하니까 이만해도 한 가지는 줄어들었으니 그게 어디입니까? 정승집 식구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대접을 잘해서 나머지 둘도 고쳐놔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러면서 대접이 극진한 것입니다. 며칠 대접을 잘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비쭉새 깃털을 슬쩍 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2가지가 줄어서 뿌웅뿌웅 소리만 나거든 말입니다. 뿌웅뿌웅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접이 더 극진해지고 어서 빨리 나머지 하나도 고쳐달라고 성화인 것입니다. 이놈이 며칠 더 뜸을 들이다가 뿌웅 새 깃털도 마저 빼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 말입니다. 이렇게 병을 다 고쳐놨으니 약속대로 장가를 들여줘야지 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정승 과부딸이 걸음을 걸으면 뿌웅 비쭉 한라뽕 한다고 장안에 소문이 다 퍼져서 번듯한 사위 보기는 글러먹은 판국이니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시골뜨기 무지렁이거나 말거나 사지 멀쩡하고 좋은 재주 가진 놈.
사위 삼는 게 그나마 잘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놈이 정승사위가 돼서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저는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내쫓고 나서 이놈이 어디 가서 죽지는 않았는지 근심하고 있던 차에 아들이 정승사위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이에 철이 들어서 농사도 잘 짓고 글도 배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효도하면서 잘 살았더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들으면 좀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이머슴처럼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터무니없는 꿈으로 보이지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요즘에도 종종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